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024년 4월 13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도네시아는 귀성길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콤파스 신문의 톱 뉴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일이니까요. 내일 14, 15, 16, 17일까지 귀성객이 몰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서 오는 귀성객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동부자와도 있고 족자 그리고 서부자와도 있지만은 특별히 중부자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밀릴 거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8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은 안 좋다,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권고의 그 시간도 있습니다. 최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그건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은 잠시 자고 다시 운전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제가 하리라야 때 동부자와를 갔다가 돌아오던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좀 쉬고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도요, 차가 어디다 댈 데가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종이에 쌓아온 밥을 먹기 때문에 도저히 뭐 차를 댈 수가 없고요,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그냥 자리를 펴놓고 거기 앉아서 밥을 먹거나 그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쉬면은 같이 쉬고요. 또 그들이 떠나면은 같이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특히 자카르타 찌깜백을 가는 고속도로 브릿지를 올라타기 전에요. 그 전이 제일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작은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미 다 준비를 마치고 다시 출발을 해야 한 40분, 30분에서 40분 걸려야 짜왕 그리고 자카르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톱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만 캐톨릭 교황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하는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캐톨릭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파우스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는 9월 3일에서 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카르타의 카테드랄 그 성당만 방문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3, 4, 5, 6 이렇게 3박 4일 정도를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파우스 교황은 아마 거기서 다시 티무르레스테로 갈 게 아닌가. 그리고 티무르레스테라든지 엔테테나 엔테베 지방에 있는 많은 카톨릭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우스 교황은 총 12일간요 동남아 순방을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때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들렸다가 아무래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엔테베나 엔테테 지방으로 가서 꾸빵 정도에서 그쪽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다시 티무르레스테로 넘어가서 넘어갔다가 또 티무르레스테에서 다시 파푸아뉴기니 모레스비 쪽으로 넘어갔다가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로마로 돌아갈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외신이 있는데요.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요, 백악관에서 3자 빌라테랄 외교적 정상회담을 마치고 사진을 찍은 보도가 크게 전해지고 있어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요,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에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공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아그레시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는 중국의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요, 이 미국, 일본, 필리핀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방어적 입장,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나를 구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또 외신인데요. 싱가포르가 유행성 감기, 플루라고 하지만은 싱가포르의 유난히 지금 코로나 감기가요,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DVD 방역에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인도네시아도 DVD 방역에 나섰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집니다. 특별히 DVD 확산 추세는요, 인도네시아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네요. 벌써 24년 1월부터요, 기산에서 14주밖에 안 지났는데 6만 296명이 발생했고요. 또 거기서 사망자만 455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VD에 걸린 사람이 벌써 6만 명 이상이 넘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450명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역별로 보면요, 1000명이 넘는 그 발생자, DVD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요, 땅그랑이 2540명으로 제일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반둥인데요. 반둥시가 1741명. 그리고 반둥 바랏, 이번에 산사태가 크게 났던 지역이죠.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탈이 심하고, 이쪽 지방이 1422명이 DVD에 걸렸고요. 까부빠뜬 레박이 1326명, 그리고 꽃다 대복이 의외로 1252명이 DVD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DVD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 숫자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포를 보면은 아까 그 걸린 사람 숫자에 거의 비례를 하는데요. 반둥이 25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뒤로 제빠라, 중부자와의 우리나라 그 가국 공장에 많은 제빠라가 21명, 또 우리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수방군이 18명, 그리고 스마랑 가까운 끈달 지역이 16명, 또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보고르 지역이 13명 순으로 사망자 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또 하나의 정치면 기사가요, 참 이상하게도 맨 뒷면을 장식하고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기사는 컴파스 신문 1면이나 정치면 최우선 기사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신문의 맨 끝판으로 밀렸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좀 벌써 레임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신문사가 의외로 맨 뒷면으로 뉴스를 처리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요, 메가와티 빼대빼 당 총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정치권 뉴스인데요. 이제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정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많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샤왈, 그러니까
라마단 달이 끝나고 샤왈 달이 되면요,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집을 방문하는 관습에 따라서 아마도 조코이 대통령이 떼우꾸마르 메가와티 집으로 찾아갈 것 같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떼우꾸마르라는 곳은요, 제가 처음 78년에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거기가 이민국이었습니다. 옛날 건물인데 그 이민국 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 지금 메가와티 당 총재가 살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거나 또 비춰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요, 범죄 혐의가 많은 이재명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자기보다 먼저 빼대빼 당 총재를 만나서 뭔가를 합의를 하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면은 브라보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오소리티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와 손을 잡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요, 10월 이후에 갖게 되는 전국 주도권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주에 와서 포도밭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일도 벅차고. 하지만 저는요, 동네에 있는 그 할머니들과 어느 틈에 친해져서 동네 길가에 있는, 또 산 밑에 있는 그 물가에 있는 그 두릅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위, 또 미나리, 이렇게 잘 자란 것들을 뜯어오고요. 또 집 앞에 심은 부추와 쪽파, 그리고 집들에 제가 울타리에다 심어놓은 오가피 나무 순을 따다가 뜨거운 물에 데쳐다가 나무를 그냥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참으로 봄철에 그 입맛이 떨어지는데 그런 입맛을 돋구는 봄나물로 정말 따봉입니다. 특히 불쑥 자란 쑥도 뜯어오는데요, 이걸 된장에 넣고 끓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쑥떡도 우리는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는 동네 이장집을 제가 찾아가서 농업 경영체 신고서라는 거에다가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동네 농사 짓는 분들 2명의 추천서도 받아오고요. 오후에는 면사무소에 가서 이걸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직불금인가, 농민들에게 주는 직불금인가 하는 것을 아마 나눠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정식 농민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럭저럭 인도네시아 대선도 끝나고, 그리고 한국 총선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카르타로 돌아갈 일정도 정해야 되고요. 포도밭 일도 한 가지 남아 있는데, 지금 빨간 그 포도순이 자라고 있어요. 이 포도순이 제가 눈을 전정을 할 때 눈을 2개 내지 3개를 남겨놨습니다. 혹시 이 냉해가 와서 죽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남겨놨는데, 이 순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부터는 잘라주고 떼어내야 되는, 순을 1개만 남겨놓고 잘라주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